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리는 지식 나누기입니다. 역사 속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성찰해야 할 비극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인간의 이성이 어떻게 광기에 사로잡힐 수 있는지, 그리고 국가라는 거대한 명분 아래 인간성이 어디까지 파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어두운 역사, 바로 731 부대에 대한 진실입니다. 공식 명칭 관동군 방역급수부라는 위선적인 이름 뒤에 숨겨진 이 부대는 인류가 저지른 최악의 전쟁 범죄를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악마의 대명사입니다. 731 부대의 탄생은 1930년대 제국주의적 팽창의 혈안이 되어 있던 일본의 군국주의의 광풍 속에서 잉태되었습니다.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켜 꼭두각시 국가인 만주국을 세운 일본은 이곳을 발판 삼아 소련 및 중국 대륙 전체를 향한 야욕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군의관이었던 이시이 시로 중장은 일본 군 수뇌부에 저비용 고효율의 전쟁 무기로서 생물학 무기의 유용성을 끈질기게 설파했습니다. 유럽 유학을 통해 세균전의 잠재력을 확인한 그는 방어용 무기가 아닌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로서 세균 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군부의 지원을 얻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1936년 중국 헤이룽 장성 하얼빈 남쪽의 평방지구에 거대한 비밀 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외부와 철저히 격리된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부지 안에는 최첨단 연구시설과 실험실, 실험 대상을 수용하는 특수감옥, 시신을 태우는 거대한 소각로는 물론 세균 폭탄을 개발하고 실험하기 위한 자체 비행장까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전염병 예방과 깨끗한 물 보급을 통한 부대 위생 관리를 목적으로 내세웠지만 그 실체는 인류를 대량 학살할 수 있는 패스트, 콜레라, 탄저균, 유행성 출혈열 등 각종 병원균을 배양하고 이를 무기화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죽음의 공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완벽히 부정당했으며 과학은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인류를 위협하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731 부대가 저지른 만행의 중심에는 마루타라고 불린 희생자들이 있었습니다. 마루타는 일본어로 통나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부대원들은 자신들의 시설을 목재소로 위장했으며 실험에 사용될 사람들을 언제든 베어내고 처분할 수 있는 재료로 취급하며 이 섬뜩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실험 대상자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겠다는 명백한 선언이었습니다. 희생자들은 중국인 항일운동가나 소련 스파이 혐의를 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저 길을 가다가 헌병대에 의해 끌려온 무고한 농부, 노동자, 심지어 여성과 어린이, 노인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국적 또한 중국인, 한국인, 러시아인, 몽골인 등 다양했습니다. 일단 이곳에 수감되면 그들에게는 이름 대신 번호만 주어졌고 살아나갈 수 있다는 희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자행된 실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잔혹함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생체 해부, 아마도 731 부대의 가장 끔찍한 만행일 것입니다. 부대원들은 마취 없이 살아있는 사람을 수술대에 묻고 몸을 갈랐습니다. 패스트균을 주입한 뒤 균이 장기에 퍼지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거나 출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팔다리를 자르고 과다출혈로 죽어가는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때로는 특정 장기를 제거해도 사람이 얼마나 더 생존할 수 있는지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오직 살아있는 상태의 데이터를 얻기 위함이라는 끔찍한 명분 아래 자행되었습니다. 세균전 및 무기 성능 실험 731 부대의 핵심 목표는 세균 무기 개발이었습니다. 이들은 패스트균에 감염된 벼룩을 도자기 폭탄에 넣어 터뜨리는 실험을 했고 이 무기는 실제로 중국 닝보, 창더 등 여러 도시에 살포되어 수만 명의 민간인을 희생시켰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기둥의 거리에 따라 묶어놓고 화염방사기나 신형 폭탄의 살상 반경과 위력을 측정하는 등
인간을 오직 무기 성능을 테스트하는 표적으로만 사용했습니다. 극한 환경 실험. 이들은 혹독한 만주 벌판의 겨울을 실험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영하 2040도의 추위에 사람의 팔다리를 노출시켜 강제로 동상에 걸리게 한 뒤 망치로 나무처럼 딱딱해진 팔을 두드려 보거나 각기 다른 온도의 물에 담가 해동 과정을 연구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군 병사들의 동상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함이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자들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신체를 절단당하거나 죽어갔습니다. 또한 거대한 원심 분리기에 사람을 넣고 돌려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관찰하거나 진공 상태의 감압실에 넣어 압력 차이로 눈과 장기가 튀어나오는 끔찍한 과정도 서슴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이 비인간적인 실험으로 공식 확인된 희생자만 최소 3,000명에 달하며 부대가 중국 현지에서 자행한 세균전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자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731 부대는 그야말로 지상에 구현된 생지옥이었습니다. 1945년 8월 일본의 패망이 확실해지자 731 부대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소련군이 만주로 진격해오자 부대 지휘관들은 모든 기밀 문서와 연구 자료를 소각하고 살아남은 마루타 전원을 독살하거나 총살하여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부대 시설을 폭파한 뒤 부대원들에게는 731 부대의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라는 엄명을 내리고 뿔뿔이 흩어져 일본으로 귀환했습니다. 당연히 이시이 시로를 비롯한 부대의 핵심 지휘관들은 나치 전범들과 마찬가지로 국제전범재판에 회부되어 단죄를 받았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정의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전후 세계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냉전 체제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731 부대가 수천 명의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켜 얻은 방대한 양의 생체 실험 데이터에 주목했습니다. 소련과의 잠재적인 생물학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판단한 미군 극동사령부는 이시이 시로와 그의 부하들에게 접근하여 악마의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바로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면제해주는 대가로 모든 연구 자료를 넘겨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의롭지 못한 거래로 인해 단 한 명의 731 부대 지휘관도 도쿄 전범 재판의 법정에 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미국의 비호 아래 일본 사회의 엘리트로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부대장 이시이 시로는 안락한 노후를 보냈고, 수많은 부대원들은 과거를 세탁한 채 도쿄대와 같은 명문 대학의 교수, 국립예방위생연구소 소장, 대형 제약회사의 창립자나 고위 임원, 보건소장 등 일본 의학계와 학계, 정관계의 요직을 차지하며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실험 재료로 취급했던 자들이 다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731부대의 이야기는 전쟁의 광기가 인간의 존엄성을 어디까지 파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강대국의 이익 앞에서 정의가 얼마나 쉽게 외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역사적 증거입니다. 이 끔찍한 진실을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비극을 들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과학과 의학의 윤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국가의 이익이라는 명분 아래 개인의 존엄성이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는지를 경고하는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아픈 역사일수록 더 많은 사람이 알고 기억할 때 비극의 반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지식 나누기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